네, 시작하겠습니다. PR203번, 오늘은 Class Balanced Loss Based on Effective Number of Samples라는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삼성 SDS의 주성훈이고요. 이 논문은 CVPR 2019년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이 이제 어떤 분야를 이제 타겟하고 만든 논문인가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CNN 기반의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에서 롱테일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롱테일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거는 옆에 그림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떠한 클래스에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 또 대부분의 좀 적은 수의 그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클래스들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얼월드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이런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갖고 있는 롱테일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셋이 각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CNN 모델이 이렇게 샘플 수가 적은 모델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문제를 지금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CNN 모델에서 롱테일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첫 번째로는 리샘플링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리샘플링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언더샘플링과 오버샘플링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언더샘플링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데이터가 많은 클래스 데이터를 적게 샘플링을 해서 더 적은 수의 클래스, 그러니까 적은 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클래스랑 비슷한 수로 샘플을 맞춰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걸 좀 덜 쓰게 되다 보니까 그 CNN을 학습시키는데 중요한 피처들을 놓칠 수가 있어서 성능이 저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버샘플링은 그 적게 들어있는 클래스의 샘플 수를 좀 뻥튀기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클래스가 많은 데이터셋을 한 번 학습시키는 동안 그 적은 클래스 중에 데이터가 적은 그 데이터는 여러 번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의 오버피팅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조금 해결하고자 좀 그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합성을 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스모트라든지 ADASYN 같은 방법은 이제 기존에 있는 클래스의 샘플들에서 조금 중간에 이런 신테틱 샘플들을 만들어내서 조금 그 클래스의 그 차이를 조금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돼서 생성된 샘플로 인해서 노이즈가 있게 되고 그 샘플로 인해서 모델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저자들이 얘기했던 지금까지 프리비어스 웍은 이제 웨이트, 그 로스 펑션의 웨이트를 추가해주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논문도 이 코스트 센시티브 리웨이팅이라는 방법에 포함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좀 작은 마이너리티 클래스에 대한 예측 결과가 그 전체 학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도록 로스 펑션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로스 펑션에다가 이제 알파라고 하는 특정한 웨이팅 팩터를 추가해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가장 쉽게 생각해 보려면 이제 클래스 프리퀀시를 인버스 텀으로 해서 많은 클래스 프리퀀시가 되게 많은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더 적게 이 로스 펑션이 작용을 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좀 조금 클래스 프리퀀시가 좀 낮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걸 틀린 그 태스크를 틀리게 되면은 로스 펑션이 더 크게 작용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웨이팅을 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인버스 클래스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성능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연구자들은 이제 스퀘어 루트 이 알파에다가 인버스 클래스 프리퀀시를 사용하되 스퀘어 루트를 다는 방법으로 스무스 버전을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모두 뭐 그렇게 완벽히 롱테일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 앞서 보여드린 이 언더샘플링 방법이 제일 그냥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좀 더 좋은 그런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를 그 설계를 하면 이런 롱테일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클래스별로 예를 들어 이 클래스가 이렇게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그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클래스에서 계속 그 데이터를 샘플링을 하게 되면 어느 일정 수를 넘어서면 계속 그 스페이스에 겹치는 부분에서 샘플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계속 샘플링을 해도 새로 추가된 데이터 포인트가 이 스페이스를 넓히는 데 갖는 이점이 좀 적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오버랩되는 그 부분을 측정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했을 때 이렇게 전체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펙티브 넘버입니다. 이제 이펙티브 넘버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샘플 수랑은 관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겹치는 부분을 다 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전체 클래스에 해당하는 피처 스페이스를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샘플 수를 갖고 있는 클래스에서도 이펙티브 넘버를 적용해서 이 조금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클래스와 좀 적게 나타나는 클래스 사이에 지표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펙티브 넘버를 고안을 했습니다. 또 이 이펙티브 넘버를 가지고 롱테일 데이터셋을 학습시킬 때에 로스 펑션을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그 롱테일 데이터셋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 컨트리뷰션은 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펙티브 넘버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는 점 첫 번째와 그 다음에 이 이펙티브 넘버를 가지고 롱테일드 데이터셋에 대한 CNN의 분류 성능을 향상한 두 가지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이제 이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앞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다시피 예를 들어 이렇게 점선 1에 해당하는 크기가 n인 피처 스페이스 S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건 각각의 클래스마다 이 피처 스페이스 S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데이터를 샘플링 했을 때 그게 유닛 볼륨이 1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점점 더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샘플링을 할수록 샘플링한 데이터들은 그 S를 더 잘 커버하게 되겠죠. 근데 이 커버리지는 점점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은 계속 데이터를 샘플링 하더라도 계속 안에 겹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샘플링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된다는 생각을 저자들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가정해서 이제 이펙티브 넘버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 저자들은 고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그 샘플링을 지금 n번째 샘플링 하는데 n-1번째 샘플링 한 그 커버리지가 이렇게 회색의 커버리지라고 보시면 새롭게 그 다음에 샘플링된 데이터가 이 커버리지 안에 포함되는지 p 그리고 완전히 포함되지 않는지 이걸 1-p로 딱 두 가지 경우에만 고려했습니다. 뭐 사실 실질적인 환경에서는 뭐 중간에 겹치는 부분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뭐 이렇게 동그랗지는 않을 수도 있고 뭐 그 샘플링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가 모든 유닛 볼륨이 1이 아닐 수도 있겠고 뭐 그렇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딱 이 두 가지의 경우만 고려하고 샘플링 했을 때 그 샘플드 데이터의 유닛 볼륨은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좀 수식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면 좀 쉬운 것 같은데 이제 이 P에 대한 확률이 그리고 이 전에 뽑은 그러니까 이 n이라는 게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를 나타내는 거고 n개의 샘플을 뽑았을 때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고요. 이 n-1은 이 이전의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n-1은 이 회색 동그라미 영역을 의미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p는 새로 뽑은 샘플이 이 안에 포함되는 그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데이터를 뽑아도 이펙티브 넘버는 이전 이펙티브 넘버랑 크게 전혀 다르지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 n-1로 계산이 되고요. 거기에 p를 곱한 값이랑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새로 데이터를 뽑았는데 안 겹치게 될 확률이 1-p이기 때문에 1-p에 그리고 기존의 그 하나 전의 이펙티브 넘버와 그 다음에 새롭게 샘플이 나왔을 때 더해지는 이 영역, 이걸 1 더해서 이렇게 확률 값으로 곱해준 다음 더한 게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 n개를 뽑았을 때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p는 이제 이전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에 n을 나눈 이것으로 가정을 해서요. 이거를 p를 이것에 대해 정리하면 뭐 이렇게 식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갑자기 저도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펙티브 넘버 오브 n-1이 이런 베타에 관련된 수식으로 갑자기 가정이 돼버려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좀 저도 의아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펙티브 넘버 오브 n은 1-베타 분의 1-베타 n승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펙티브 넘버를 가지고 나중에 로스 펑션을 디자인을 하는데도 활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베타는 이제 그 뽑는 샘플 수 n이 얼마나 그러니까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이펙티브 넘버 그 전체 샘플된 데이터의 그 전체 커버리지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0에서 1까지 되고요. 0이면 아무리 샘플을 뽑아도 전혀 늘어나지 않고 이 n은 1이 되겠고요. 베타가 1이 되면 이게 이제 로피탈의 정리에 의해서 n이 1로 갔을 때 2의 n은 n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펙티브 넘버를 가지고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각 클래스마다 웨이팅 팩터를 그 알파 i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알파 i를 이전에는 클래스 프리퀀시 분의 1로 정의를 했다면 이 논문에서는 이펙티브 넘버 분의 1로 정의하는 게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1-베타 그다음에 이 이펙티브 넘버 이거를 곱해준 게 이제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밑에 클래스 그 베타에 대한 베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클래스 밸런스드 텀 그 이펙티브 넘버 분의 1이죠.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타가 0이 됐을 때는 1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베타가 1이면 그냥 원래 로스 펑션이랑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베타가 900 베타가 1에 굉장히 베타가 1에 가까워짐에 따라서는 그 기존의 방법인 클래스 프리퀀시 분의 1을 한 그거랑 그 로스 펑션이랑 다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 정의 방법이 이 다양한 로스 펑션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뒀기 때문에요. 클래스 밸런스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랑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그다음 포컬 로스를 다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 각각의 적용 방법은 다 보시다시피 그 이펙티브 넘버 분의 1을 기존 로스 펑션에 곱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파 10과 시파 100를 사용을 했는데 걔들은 이제 롱테일이 아닌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임의로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그렇게 롱테일드 시파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함수에 따라서 그 트레이닝 샘플의 수를 의도적으로 줄여가지고 그 롱테일 샘플의 형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원래 트레이닝 이미지의 숫자가 ni개면 이제 거기에 이제 0부터 1 사이에 팩터를 곱해서 의도적으로 그 롱테일로 만들어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각의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롱테일드 시파 데이터셋의
얼마나 롱테일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임밸런스 팩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임밸런스 팩터는 정말 제일 그 클래스 수가 많은 클래스의 수에서 제일 적은 수를 나누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임밸런스 팩터가 200이면 이게 100이면 제일 많은 클래스의 개수가 500이잖아요. 그럼 제일 적은 클래스는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배, 제일 작은 클래스와 제일 큰 클래스가 100배가 된다. 이거를 임밸런스 팩터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도 그 iNaturalist라는 그 원래 이제 그 조류의 종을 분류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원래가 이제 임밸런스 팩터가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임밸런스가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데이터셋을 그 실험에 사용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이 자기들이 고안한 로스 펑션이 얼마나 태스크를 잘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CNN을 학습시키는데, 그 CNN 모델은 레지넷 32, 이제 이거는 시파10이랑 시파100, 그리고 레지넷 50, 101, 152, 이거는 이제 iNaturalist랑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한 모델입니다. 그 기타 하이퍼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요, 시파의 경우에는 128 배치 사이즈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iNaturalist랑 그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좀 크기 때문에 배치 사이즈 1024로 좀 크게 했고, 그다음에 싱글 클라우드 TPU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옵티마이저는 SGD의 모멘텀을 사용한 텀을 사용했고요. 러닝 레이트 디케이도 사용을 했는데, 러닝 레이트 디케이 같은 경우에는 C8을 이용한 실험이랑 iNaturalist랑 이미지넷을 사용한 실험이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 러닝 레이트는 이건 배치 사이즈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요. 0.1, 시파에서는, 그리고 이미진에서는 0.2, iNaturalist에서는 0.4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적용한 로스 펑션이 얼마나 그 성능 향상을 나타냈는지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롱테일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롱테일로 만든 시파10이랑 시파100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임밸런스가 좀 크면 클수록 더 그 롱테일이 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를 사용했을 때 모두 이제 기존의 그냥 그 로스 펑션에 비해서 다 좋은 성능 향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저자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그 일반적인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경우에 소프트맥스 함수가 제일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프트맥스 함수를 클래스 밸런스드 소프트맥스가 제일 좋게 나타났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 SGM이나 포컬 로스, 이런 것들이 더 제일 좋은 로스 펑션으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SM, 이거는 이제 두 개 태스크에서밖에 베스트를 못 찍었는데, 나머지는 포칼이나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베스트 모델이 나왔죠. 이런 점이 조금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이제 베타랑 감마는 이렇게 0.9와 0.99 이런 식으로 두고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좀 다양한 실험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3가지 로스 타입과 4가지의 베타, 그리고 이거는 포컬 로스에만 적용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제일 좋은 그 조건을 찾아서 여기 나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베타가, 여기서 먼저 보시면 여기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베타가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시파10 같은 경우, 롱테일드 시파10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그냥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점선은 베타와 상관없는 기존 로스 펑션이니까 베타가 늘어남에 따라서 뭐 성능 차이는 없고요.
이 사람들이 제시한 로스 펑션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그냥 늘어남에 따라서 더 성능이 좋아진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시파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타가 늘어남에 따라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특정 구간,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2 포칼이랑 12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는 0.99에서 베스트 결과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포칼 같은 경우에는 12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0.9에서 베스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베타에 대한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스를 보시면, 이제 베타가 점점 더 커질수록 그냥 이제 넘버 오브 샘플스랑 같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베타가 점점 더 커질수록 그냥 기존의 그 클래스 프리퀀시 분의 1 한 그 로스 펑션,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썼다는 그 로스 펑션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파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원래 사람들이 많이 썼던 그 클래스 프리퀀시 분의 1 한 그 로스 펑션이 어느 정도 잘 먹히는데, 그 클래스 수가 좀 많아진 시파 100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제시한 그 이펙티브 넘버라는 컨셉이 정말 잘 먹힌다라는 것을 이 결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파 이외에 아이내추럴리스트와 그 이미지넷 데이터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 클래스 밸런스한 그 포칼 로스가 가장 더 기존의 이제 소프트맥스가 이제 베스트였는데, 그것보다 더 한참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모델이 점점 깊어짐에 따라서도 더 성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데이터셋에 가리지 않고 그냥 이 CB 로스를 사용했을 때 점점 성능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체크한 거는 그 기존 로스를 사용했을 때 레즈넷 152로 되게 깊은 모델을 사용했을 때의 정확도를 그 새로운 로스를 사용했을 때에는 레즈넷 50만을 가지고도 비슷하게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101이지만 이런 점이 이제 좀 더 12로스를 사용했을 때 효율적으로 네트워크 계산을 할 수 있는 좀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12로스 중에서도 12 포칼로스를 사용했을 때 이제 모든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 대해서 기존 성능을 좀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이제 디스커스 하진 않고 결과적으로 넘어간 건데, 이제 큰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할 때 이 포크가 60이 넘어섰을 때부터 그 12 포칼 로스가 좀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이제 이런 것을 트레이닝 커브로 보여줬고요. 이건 이제 이미디넷이나 아이내추럴리스트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언급한 건 없고 그냥 결과만 나타냈기 때문에 뭐 이것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보려면 충분히 이제 길게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의 롱테일 디스트리뷰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펙티브 넘버라는 theoretical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저자들의 키 아이디어는 각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피처 스페이스에서 겹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펙티브 넘버 오브 샘플을 제한하고, 이를 바탕으로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이펙티브 넘버 오브 1을 각 클래스에 대해 곱한 클래스 밸런스드 로스를 제안을 했고요. 저자들은 제한된 이제 로스의 장점을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그 롱테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 저자들은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그렇게 크게 고려 안 하고 일단 가정을 되게 간단한 케이스에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향후에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뭐 샘플마다 사실 다를 수 있잖아요. 이 샘플을 뽑았을 때 이 샘플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되게 큰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피처를 갖고 있는 샘플일 수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다 뽑을 때마다 1만큼의 그 에어리어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이해랑 좀 가정을 추가하면 이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퓨처워크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